오늘 사실 이 배현진 의원 말고도 사실 또 하나의 인물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난 내내. 네. 유평론가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지영 작가가 네. 뭐 반성 아닌 반성문 같은 걸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에 뭐 조국이라고 딱 찍지는 않았지만 음. 이제 조국을 지칭하는 거 정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멘트를 네. 했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는데 네. 이 공지영 작가의 여태까지 그런 행동과 음.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 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공지영 작가가 일단은 뭐 이제는 공지영 작가도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나. 공지영 깨달음의 작 시간이 왔다. 이제 멘탈이 깨질 시간이 왔다. 그리고 공지영 작가가 제가 하는 사회 운동이나 정치 투쟁에서도 공지영의 그림자가 있는 게 좀 많아요. 일단 전장현 문제 같은 경우도 도가니잖아요. 네. 소설 도가니가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후속 문제인데, 지금 그러고 나서 후속에 그럼 장애인이 어떻게 되냐? 최근에도 탈시설 된 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탈시설이 된 분 세 분이 돌아가셨고, 그 분들이 탈시설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었는데도,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을 만들어서 그 권익공호기관이 준사법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경찰이나 검찰보다 먼저 장애인 시설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NL 계열이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자체장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거예요. 지방경찰제가 딱 욕꼬라지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경찰을 지휘를 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 성남시에서 뭔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지방경찰이 됐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장애인이라는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쪽을 다 장악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마 저는 공지영 작가가 모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겠죠. 저 같은 구구놈이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한때는 저도 공지영 작가랑 아마 메시지가 트위터에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나 없나. 하도 제 메시지 트위터는 신고를 당해서 제 트위터는 폭파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을 게, 제 팔로워들은 다 저쪽 사람 한 6천 명, 7천 명 제 트위터 팔로우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신고해야 되니.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일단 저를 차단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요주의 인물이네, 요주의 그렇죠. 인물. 그때 그래서 제가 문재인 지지자 뭐 이런 거에서 거의 그랬을 때 공지영 작가랑도 문자 서로 나누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벌써 8년 전 일이라. 그랬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동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네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나라 돈 빼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 비참하게 만들고 누구 제껴버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공지영 씨가 다 봤다면 거의 저하고 비슷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거예요. 선배님이시죠, 선배님. 모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는 되게 제가 이제 공지영 작가가 수필 썼었던 게 지리산 마을 공동체 이런 건데, 아니 저는요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온 커플이 갑자기 지리산에 갔어.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거로 표장이 돼. 이렇게 그래서 전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지식인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포장이 돼 있다. 그리고 공정 작가도 그런 스피를 써요. 지리산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도 왼쪽에 있으니까 난 갔거든요. 난 가서 봤지. 봤는데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것 같으냐고요.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는데 또 나 눈썰미 있잖아. 아니야, 아름답게 살지 않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섬찟한 걸 봤다고. 왜 이러고 사세요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또 어떤 교수님이에요. 왼쪽에 있는 어떤 교수고 지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해준 거였어요. 나 섬찟했다, 제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세요? 물어보니까 당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한총련 취재 갔을 때 왜 여기 시위 나왔어? 그러면 선배가 시켜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당이 시켜서. 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외대래 이대 나온 커플이, 남자 여자 커플이 지리산 자락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사냐고 하니까 당이 시켜서. 그 당이 어디 계세요? 북쪽 노동당이지. 그렇게 와서 농민 조직 만들고 농민 세포 조직을 하고 협동조합 만들고 그리고 시위대 이끌고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대중운동 세포 조직이 있고
자기네들의 명분을 만드는 고고한 삶을 사는 마을 공동체로 포장된 마을 공동체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진짜 농민들하고 섞여 살면서 농민 조직 운동하는 NL 세포 조직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가 미화했었던,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문제라든지 이 농촌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그 농촌 공동체에 지금 가보면 태양광 다 깔려있거든. 그 농촌 공동체에 그렇게 해서 미화돼 있었던 거에 대해서 판타지를, 그 농촌 공동체를 갔는데 산을 밀고 그 태양광이 딱 서 있는 태양광을 저는 이제 그때 완공됐건까지는 모르고 산을 밀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뭐야? 그러니까 태양광 깔기 위해서 미는, 야,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고 태양광 까는 게 맞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그때 원자력 하신 분들이랑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산 밀고 그 태양광 설치해 놓은 거 막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그 꼬라지 보면 환상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부터 돈 나오고, 그리고 그때 그걸 할 때부터 그거요. 아, 이거 특정한 사람 얘기 나오진 않으니까 거기서 산 밀게 협조하고 이러는 거에 돈 봉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돈 봉투 왔다 갔다 하죠. 사전 작업비 이런 거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 협조 부탁드리고 이런 작업하라고 이렇게 돈 봉투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 보고 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좌파가 꿈꾸는 그 가난하지만 행복한 공동체 마을 환상 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권 수호자인 우리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환상 깨진단 말이에요. 그 환상을 깨져나갔을 때 누가 먼저 환상을 깨고 이거는 이 새끼들은 살인자입니다, 미친놈들이다라는 거, 사이비 종교예요라고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일빠따인 거고, 내가 일빠따인 거고, 공지영 작가가 또 나이도 있으셔서, 나이도 있어서 쉽진 않을 텐데, 저는 그래도 젊었으니까, 그래도 40대 중반이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으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랬으니까 빠져나온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사상적으로나 뭐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 놀라웠던 건 거기서 중국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방송에서도 이제 제가 밀기도 할 얘기인데, 간첩도 뭐다 여러분? 간첩도 월급쟁입니다. 국정원 요원도 여러분 월급쟁이고, 검사도 월급쟁이고, 경찰도 월급쟁이에요. 월급 안 주면 간첩? 못하죠. 못합니다.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생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간첩들은요, 여러분 누가 대장이에요? 돈 준 사람이 대장입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대장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제 고객이라고 보면 되나? 비즈니스 관계로 보면. 그런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이 새끼들이 북한은 있잖아요. 북한에서 여러분 진짜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제가 봤을 때 북한 진짜 눈물겹다 했던 게, 걔네들이 공작금비 내려주고 하는 규모가 얼마냐? 2만 달러. 2,600이에요. 게임이 안 될걸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리고 생각해서 북한 꼬라지를 봤거든요. 북한에서 2만 달러를 만들려면 얼마나 눈물겨웠을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2만 달러를 만들려면 얼마나 눈물겨웠을까? 그러니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작으면 간첩의 질도 떨어져요.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간첩질을 계속하는 애들은 어디로 라인을 바꾼다? 중국으로 바꾼다요. 그리고 중국은 그러면 그런 공작비를 뭐 현금 만들어서 바로 준다? 아니죠. 뭐죠, 여러분? 다 합법적인,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온갖 비즈니스가 다 있다. 온갖 비즈니스가 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당군, 중국 그 홍군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공안하고 거기에 밑에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업체들. 그때 뭐를 하면 된다, 여러분? 브로커비예요, 브로커비. 그 브로커비, 너 나랑 비즈니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유동규를 예를 들었잖아요. 동규형 같은 경우엔 중국 쪽 그 서기장, 이쪽 지역 서기장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접근해서, 우리 해초 있죠, 다시마로 삭혀서 만든 비료. 이제 구아노모만큼 좋은 비료다 해서, 중국은 남방 쪽에 또 열대 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큰 강들이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는 해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거를 비료를 만들면 그게 되게 품질 좋은 비료라고 하고, 그걸 이제 골프장 같은 데 뿌리고 이런 거로 하면, 그 유언홀딩스가 그거 하려는, 중국에서 그거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고 그거를 쭉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면 그게 공작이죠. 그럼 이재명의 측근이고
국정원 기조실장 정도까지로 별 문제가 없었으면 동기영은 국정원 기조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을 비료 비즈니스를 쟤한테는 비료 유통 쟤한테 맡겨라. 이게 간첩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 돈이죠. 돈과 이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세상에다 던진 게 태양광 패널이 중국 애들이 왜 이걸 외상으로 주냐. 그리고 우리나라 그거로 바꾸고 우리나라 그 보조금으로 바꿔먹고 뭐 태양광 뭐 그리고 전기 버스는 이제 제가 난리치는 거 보셨고 저는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그냥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국 애들이 특혜를 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간첩이 되는.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 관계를 끊고 싶어요. 그걸 끊고 자기네들한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선을 바꾼다. 그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 하나 얘기 드릴게요. 70대 비즈니스맨이 중국 공항에서 억류가 됩니다. 억류가 돼요. 억류된 이유가 뭐냐면요.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이어리를 가방 가져와 그러더니 가방을 다 열어 제끼더니 다이어리를 뺐대요. 다이어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세계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지도 안에 타이완 타이페이, 대만이 독립되어 있는 나라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고 타이페이가 수도 표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세계 지도 같은 거 보면 도쿄, 서울, 베이징 이럴 때 빨간 표시돼 있잖아요. 그 타이완, 이거 중국 나라 국호 진하게 되고 타이완 국호 진하게 되고 타이페이가 다른 나라 수도 표시랑 똑같이 수도 표시가 돼 있다고. 이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억류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면 억류맨 한 다음에 그거를 다이어리를 북 찢은 다이어리 세계지도 문찍 삐진 다음에 나갈 때 돌려주겠다. 자기네 국내에는 이 지도를 반입할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맨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중국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 비즈니스맨이 하던 비즈니스는 누구한테 줄까요, 애들이? 저는 이거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이 부분은. 그 앞에 그건 팩트고 자기네들 사람들한테 철강 제품을 팔아먹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통 전설 시장에서 보이는 게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났잖아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나니까 뭐가 남아돌겠어요? 철근이 남아돌죠. 철근 남아도는 걸 지금 덤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덤핑으로 들어올 때 이 중국 철근 덤핑으로 가져온 사람들 지금 떼돈 법니다. 그 떼돈 버는 사람들, 그 떼돈 버는 그 중국 철근을 그냥 줬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세력 투사라는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공지영 작가 얘기하다가 얘기가 번졌는데 공지영 작가가 최소한 그 장애인 시설 같은 거에 관심 많으니까 지금 탈시설 돌아가는 꼬라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나 기타 등등 자연과 함께한다라고 했었던 대꼬라지 가서 태양광 깔려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그리고 이권 같은 거에 걸려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했었던 우리가 청춘 시절에 꿈꿨던 아름다운 좌파 공동체의 모습인가? 그리고 이게 혁명정사들이라는 인간들이 나이 50대 처먹어가지고 지 새끼들 유학 보내려고 환장하고 있고 지네 노후제 작가 유학 보내는 걸 환장하고 나라 세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어느 온갖 비즈니스 소각장 비즈니스 재활용 비즈니스 뭐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자 붙고 뭐 이렇게 명분 커뮤니티에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 꼬라지를 보고도 공지영 작가가 과연 우리의 청춘은 그래요. 당신들의 청춘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당신들의 노년은 틀렸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먹고 사는 법을 터득하는 사이에 혁명한다, 정치적으로 옳다, 뭐 이런 개벽 따위 같은 소리를 하다가 빌어먹는 방법 깨달은 50대. 공정 작가는 글 쓰는 프로페셔널로서 자기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 과연 혁명하다 적골하지 않는지 비응신짓하다 적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운동권에 대해서 그 어떤 로망도 가지지 않고 나라의 기생충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념이나 뭐가 아니라 현재의 비즈니스, 현재의 사는 꼬라지를 아주 다이렉트로 담담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지형이 되면 너무 고맙겠다. 이거는 좌의 우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면 지켜야 될 도리가 뭐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응? 그래도 머리가 깨진다. 제가 공정 작가가 제가 하는 거를 많이들 음모론적 취급을 하는데 환장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동규형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전기버스는 사실 업체 이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을 거란 상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세력의 투사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제가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어째서 우리 며느리가 어째서 그러는 이 보수 사람들 꽁무니 내리는 보수 사람들 나의 동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벌써 본꼬라지가 얼만데 아직도
이번 저-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음.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근데 내용도 왠지 유평론가가 한 내용이 들어있잖아 싶은 게 예고를 그렇게 썼더라고. 86세대 네. 자기 세대를 반성하며 돌아보는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기사들 네. 보니까. 되게 정서적으로 탐사하고 쓰는 거는 또 기막히게 쓰는 분이니까 잘 쓰시길 바라고 진솔되게 본대로만 써도 거짓말 없이 본대로만 써도 내가 공지영한테 죽기 전에 감사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기대는 해본다. 기대는. 라쿤님 서점에 가서 한번 감사하고요. 들춰는 봐야겠습니다. 미키님 감사하고 일단은 지켜보죠. 네. 공지영 작가도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고생 좀 많이 했죠. 그렇죠. 아마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을걸요. 이게 교주 집단의 교주 컬트예요, 컬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 노사모나 이런 사람들하고 절연할 때도 저를 향한 그 집단적인 린치 비슷한 거, 왕따. 걔도 또 구리 남양주 이쪽 분들은 그냥 젠틀했는데 다른 쪽에서 약간 린치성 있는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쭉 보면서 이거는 컬트다는 거예요. 컬트, 사교. 우리가 이제 컬트라고 우리말로 어떻게 딱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배신자, 배반자 이런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얘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정신적 린치를 가하고 외톨이를 만드는 그런 거. 그게 사이비 이단에서 하는 게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사이비 이단. 그러니까 운동권 자체, 그러니까 주체사상, 운동권 이런 거 자체가 우상숭배의 사이비 이단이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폭로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이 내전 상황이라는 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